법으로 보는 시사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12일이었죠. 신라젠 문은상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신라젠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갓라젠이라고 불릴 정도로 2017년부터 2018년 바이오 전성기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 그 파장이 매우 클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 이승기 변호사 모시고 좀 더 깊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변호사님, 문은상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사유 뭘까요? 예,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네. 배임죄 혐의입니다. 문 대표는 지난해 8월 항암치료제 팩사백의 임상 중단을 공시하기 전에 네.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팔아 이제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또한 이제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서 자기 자본 없이 전액 대출로만 350억 원 상당의 신주 인수권 부사채를 불법 인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문 대표가 최대 주주로 올랐고 2천억 원 상당의 이제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문 대표의 구속은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죠? 예. 검찰은 이미 지난 4일 이용환 전 신라젠 대표이사와 네. 각병한 전 감사를 이제 구속 기소했습니다. 문 대표 역시 동일한 혐의를 받고 있었기에 이번 이제 영장 발부 역시 이제 예상이 됐었고요. 향후 구속 기소될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 문 대표가 자기 자본도 없이 350억 원 상당의 신주 인수권 부사채를 취득했다고 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예.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들에게는 가능했습니다. 우선 신주 인수권부 사채가 무엇인지를 일단 알아야 하는데요. 네. 이는 신주 인수권과 회사채가 결합된 것입니다. 네. 회사채 형식으로 발행이 되지만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예를 들어 신주 인수권부 사채 한 매당 신주 인수권이 2주, 권리행사 가격이 액면가 5천 원으로 정해져 있을 경우에 이런 신주 인수권부 사채 10매를 갖고 있는 주주는 기업이 징자를 할 때 발행 물량이나 시가가 얼마가 되든 간에 네. 신주 20주를 주당 5천 원에 인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문 네. 대표가 신라젠을 인수한 경위를 살펴보면 신라젠은 2014년 3월경에 신주 인수권 부사채 350억 원어치를 문 대표가 그리고 이번에 구속 기소된 전직 임원을 포함해 총 4명에게 넘겼습니다. 네. 당시 행사 가격이 주당 3,5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350억 원의 돈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크레스트 파트너스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네. 한 금융투자회사로부터 350억 원을 차용합니다. 크레스트 파트너스는 350억 원을 그대로 문 대표 등에게 이제 넘겼고 네. 이 돈으로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이제 매입한 것입니다. 네. 하지만 바로 이틀 후에 신라젠이 350억 원을 크레스트 파트너스에게 빌려주고 네. 이 돈을 금융투자회사에게 이제 변제합니다. 어. 당시 신라젠의 실질적인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문 대표였습니다. 네. 이후 문 대표 등은 신라젠 신주 인수권부 사채 350억 원을 회수해서 크레스트 파트너스에게 진 빚을 전액 변제합니다. 네. 이러한 자금 돌려막기를 통해 문 대표는 자기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신주 인수권부 사채에서 유래한 신주 인수권 1,000만 주를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고 네. 결과적으로 신라젠의 최대 주주까지 된 것입니다. 네. 이 무자본 M&A라고 해서 신종 금융 투자 기법이 있긴 한데 문 대표의 신라젠 인수는 다른 건가요? 예, 이번 신라젠 사태는 무자본 M&A라고 보기보다는 네. 오히려 기업 사냥꾼들이 자기 자본 없이 기업을 인수하고 자산을 빼돌리는 속박과 유사합니다. 네. 특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대규모 주식 거래를 한 점에서는 과연 신라젠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것조차 의심받고 있습니다. 네. 이 신라젠의 항암 치료제 팩사백, 이 팩사백 개발과 관련해서 신라젠이 바이오주의 대표 주자로 부각이 됐었어요. 예. 그때 이 팩사백을 꿈의 신약 물질이다라고 했었는데 말이죠. 예. 신라젠이 2016년 12월에 기술 특례 상장으로 코스닥에 상장이 되고 이 항암 치료제인
팩사백 개발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그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도 오르기도 했는데요. 네. 1만 원대였던 주가가 2017년 11월에 팩사백이 신장함에 반응을 보였다라는 네. 이제 신라젠 연구소 관계자의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자 네. 13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시가총액은 무려 9조 8천억까지 갔고요. 네. 하지만 팩사백 임상 실험이 중단된 소식이 알려지자 주가는 네. 8천원대까지 폭락했습니다. 아이고, 네. 특히 금융감독원에 따르면은 문 대표 등은 상장 이후 팩사백 임상 중단 공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네. 2,500억 원어치의 지분을 매도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문 대표 등은 천문학적인 시세 차익을 얻었고 네. 그에 반해 일반 투자자들은 아직까지도 그 손실을 만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군요. 이 검찰에 따르면은 신라젠 경영진들이 팩사백의 임상 3상 실패 가능성이 높다는 정보를 미국 식품의약국의 공식 발표 넉 달 전에 미리 파악을 했다고요. 예. 그럼에도 문 대표를 비롯한 신라젠 임직원들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은 채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각해서 시세 차익을 얻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이 문은상 대표와 주요 경영진들의 구속, 신라젠은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당장 뭐 상장 폐지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현재 신라젠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거래 정지 중입니다. 네. 이번 사건과 관련돼서 한국거래소는 신라젠의 상장을 유지할지 아니면 유지하지 말지 여부를 이제 논의하게 됩니다. 네. 우선 이달 29일까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만약 신라젠이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이 된다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 네.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상장 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가 결정됩니다. 네. 반대로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거래 정지 해제 절차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코스닥 상장 규정에 따르면 상장사 임원의 횡령 배임액이 회사 자기 자본의 3%를 넘게 되면 네.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네. 신라젠이 공시한 횡령과 배임액은 약 2천억 원입니다. 네. 이는 신라젠의 자기 자본의 300%를 넘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 대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신라젠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신라젠은 거래소에 적극 소명해서 거래 재개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특히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는 문 대표에 대한 혐의는 재판 과정에서 밝히겠다고 했고 네. 또 현재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임상을 차질 없이 수행해서 이제는 항암 치료제 팩사백의 상용화 네.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신라젠의 운명 그러면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만약 신라젠이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이 된다면 네. 거래소는 15일 이내 즉 6월 19일까지 신라젠 측으로부터 경영 개선 계획서를 받게 됩니다. 이후 한국거래소는 7월 17일까지 기업심사위원회 심사를 열고 상장 폐지 또는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추가적인 조사를 감안해 대상 여부 기간을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는 걸 고려한다면 신라젠의 최종 운명은 아마 8월 정도는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8월 정도에 신라젠의 운명이 결정된다. 야, 이 기간 동안 신라젠에 투자하신 개인 투자자들은 정말 피가 마르겠어요. 예. 네. 당장 뭐 거래도 안 되고 말이죠. 상장 폐지가 되면은 휴지 조각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네. 당장 이것도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신라젠 자체가 네. 매출도 거의 없고 손실이 매우 심합니다. 네. 지난해 584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고요. 네. 최근 4년간 누적 영업 손실이 2천억 원에 달합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번 사태까지 터졌고 또 문 대표와 주요 경영진이 구속된 상황이니까 네. 앞으로 그 피해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팩사백 효과로 인해 아마 그 주식을 매입한 주주들 입장에서는 네. 신라젠의 허위 공시로 인해 손해를 봤다라고 해서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변호사님, 이렇게
이렇게 회사 측의 허위 공시로 주주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집단 소송을 제기를 하면은 승소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예. 보통? 일단은 그 허위 공시가 회사의 의도하에 이루어졌고 네. 그로 인해 주요 경영진들이 이익을 취득했다 그러면은 네. 뭐 사실 주주들의 그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요? 네.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방금 이제 진행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이미 미국 FDA에서 네. 이제 팩사백의 임상 실험에 이제 효과가 없다라는 취지의 결정이 나오기 이미 넉 달 전에 네. 이미 주요 경영진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충분히 그 고의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또 자신의 주식을 사전에 매매를 했기 때문에 네. 그로 인해 이제 얻은 이익이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상당히 주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집단소송 제기할 만한 사안으로 네. 보입니다. 뭐가 됐든 간에 임상, 3상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를 넉 달 전에 예. 경영진들은 알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투자자들한테는 알리지 않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만 먼저 팔아치웠다는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런 점에서 부도덕한 점이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